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삶의 교훈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60대, 70대 여성들의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한때 식당에서, 카페에서, 마트에서 열심히 일하던 그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체력이 떨어져서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일자리가 없어서일까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계실까요? 국민연금만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60대와 70대 여성들은 새로운 생존 방식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1부. 식당 일을 그만둔 이유. 첫 번째,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체력.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순자 씨, 올해 67세입니다. 김 씨는 지난 15년 동안 동네 분식집에서 일해왔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하루 종일 서서 일했지요.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이고 설거지를 하고 홀 청소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6살 때만 해도 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65살 넘어가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힘들더라고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발목이 붓고. 그래도 참고 일했는데 어느 날 주방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김 씨처럼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의학적으로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매년 1에서 2%씩 감소하고 관절의 유연성도 크게 떨어집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식당 일은 젊은 사람에게도 힘든 노동인데 60대와 70대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뜨거운 기름에 튀김을 하다가 화상을 입거나 무거운 식자재를 나르다가 허리를 다치는 일도 빈번합니다. 병원비가 두려워 참고 일하다가 결국 더 큰 병을 얻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 줄어드는 일자리. 부산 해운대에 사는 박영희 씨, 올해 71세입니다. 박 씨는 10년 동안 같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습니다. 사장님도 좋았고 일도 익숙했지요.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미안해하시더라고요.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면서요. 젊은 사람 한 명이 우리 둘이 하던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나도 이해는 해요. 젊은 사람이 빠르고 실수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서러웠어요. 요즘 식당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서빙 로봇을 도입하고 최소한의 인력만 고용합니다. 그나마도 빠르게 일할 수 있는 젊은 직원을 선호하지요. 60대, 70대 여성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사업주들은 더욱 신중하게 직원을 채용합니다. 같은 임금이라면 당연히 더 오래, 더 빠르게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을 뽑게 되는 것이지요. 나이 든 여성들에게는 가혹한 현실입니다. 세 번째, 존중받지 못하는 노동. 인천 부평에 사는 최경숙 씨, 올해 69세입니다. 최 씨는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서 3년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젊은 알바생들은 저를 무시하고 손님들은 나이 많은 사람이 일한다고 불평하고 어느 날은 20대 여자 손님이 제가 느리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노년 여성들이 일터에서 겪는 차별과 무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새로운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심지어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참고 견디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받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2부.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는 현실. 국민연금. 과연 얼마나 받을까? 서울 노원구에 사는 이미자 씨. 올해 68세입니다. 이 씨는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했고 중년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했지요. 그런데 막상 받는 연금액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38만 원이에요. 처음에는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오래 일했는데 겨우 38만 원이라니. 월세가 40만 원인데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2024년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수령액은 약 57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평균 35만 원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여성들은 젊은 시절 결혼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고 일을 해도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많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습니다. 게다가 낮은 임금으로 일했기 때문에 납부한 보험료도 적지요. 그 결과 받는 연금액도 턱없이 낮습니다. 한 달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할까? 대전 유성구에 사는 정순애 씨, 올해 70세입니다. 정 씨는 매달 받는 국민연금이 42만 원입니다. 그런데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최소 12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월세가 35만 원, 관리비가 7만 원, 전기가스비가 5만 원, 휴대폰 요금이 3만 원. 여기까지만 해도 50만 원이 넘어가요. 식비로 40만 원, 병원비와 약값으로 20만 원, 교통비로 10만 원. 아무리 아껴도 120만 원은 있어야 해요.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노인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월 평균 13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원은 그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것이지요. 결국 많은 노인들이 자녀에게 손을 벌리거나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자신의 생활이 빠듯하고 기초생활수급 기준은 너무 까다롭고 나이가 들어 다시 일하기는 너무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들. 광주 서구에 사는 한명숙 씨, 올해 66세입니다. 한 씨는 그나마 국민연금 55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을 합쳐 85만 원을 받습니다. 빠듯하지만 혼자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지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지난달에는 보일러가 고장나서 50만 원이 나갔어요. 그 전달에는 이가 아파서 임플란트를 해야 했는데 200만 원이 들었고요. 또 그 전에는 냉장고가 고장나서 저축한 돈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빚이 생겼어요.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납니다.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 하나둘 고장나고 치아가 약해져 치료가 필요하고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 병원을 자주 가게 됩니다. 이런 지출들은 계획할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결국 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60대, 70대 여성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 3부.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방법. 첫 번째 방법. 재능 판매 플랫폼 서울 강남구에 사는 송미경 씨, 올해 63세입니다. 송 씨는 젊은 시절 양재 기술을 배웠고 오랫동안 옷 수선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게를 운영하기 힘들어졌고 결국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가게 월세만 80만 원이었어요. 손님도 줄고 몸도 힘들고 그만두고 나니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알려준 게 있어요. 인터넷으로 옷 수선을 해주는 거예요. 송 씨는 숨고라는 플랫폼에 등록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고객과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송 씨는 집에서 옷 수선을 하고 고객들이 택배로 옷을 보내거나 직접 찾아옵니다. 한 달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벌어요. 가게 운영할 때보다는 적지만 월세 걱정도 없고 시간도 자유롭고 손님들이 감사 후기를 남겨주실 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요즘 많은 노년 여성들이 이런 재능 판매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요리를 잘하는 분은 반찬 배달을, 청소를 잘하는 분은 가사 도우미를, 아이를 좋아하는 분은 베이비시터를 합니다. 이런 플랫폼의 장점은 자신의 시간과 체력에 맞춰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할 필요도 없고 매일 출근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일하면 되지요. 두 번째 방법, 소규모 온라인 판매. 부산 연제구에 사는 김영자 씨, 올해 68세입니다. 김 씨는 평생 김치를 담가왔습니다. 동네에서 김치 맛이 좋기로 소문났지요. 친구들이 늘 이 김치를 팔면 대박 날 텐데 하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내가 뭘 안다고 사업을 해요. 그런데 딸이 당근마켓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거기에 한번 김치를 올려봤는데 하루 만에 5통이 팔렸어요. 김 씨는 이제 당근마켓과 네이버 카페를 통해 김치를 판매합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열무김치. 계절마다 다른 김치를 담가 팔지요. 주문이 들어오면 담가서 택배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합니다.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벌어요. 힘들지도 않아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니까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재주문하실 때 정말 기뻐요.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 판매의 좋은 점은 큰 자본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가게를 얻을 필요도 없고 직원을 고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만든 음식이나 수공예품을 찍어서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요즘은 60대, 70대 여성들이 만든 반찬, 떡, 장아찌, 손뜨개 제품, 규방 공예품 등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할머니 손맛을 그리워하고 정성이 담긴 수제품을 찾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 방법, 지역 돌봄 서비스. 대구 달서구에 사는 이순덕 씨, 올해 71세입니다. 이 씨는 작년까지 식당에서 일했지만 허리가 아파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 돌봄 서비스 교육을 받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래요.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교육을 받아보니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 씨는 이제 일주일에 사흘 하루 4시간씩 홀로 사는 80대 어르신 댁을 방문합니다. 식사를 준비해드리고 청소를 도와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립니다. 한 달에 60만 원을 받아요. 많지는 않지만 일이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나도 외롭지 않고 어르신도 좋아하시고 서로 위로가 돼요. 어떤 날은 어르신이 나한테 고맙다고 손을 꼭 잡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돌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60대, 70대 초반 여성들을 교육해서 80대, 90대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 일의 장점은 체력 소모가 적고 시간이 유연하며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 공유경제 참여. 인천 남동구에 사는 박정희 씨, 올해 65세입니다. 박 씨는 남편과 함께 살던 큰 아파트에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했고 큰 집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지요. 원룸으로 이사하니 월세가 4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남는 방을 에어비앤비에 올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했죠.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다니요. 하지만 박 씨는 결국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깨끗하게 방을 정리하고 사진을 찍어 에어비앤비에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첫 주에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여행객이었어요.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정말 착하더라고요. 방도 깨끗하게 쓰고 나가실 때 감사 인사도 하고 한 달에 서너 번 예약이 들어오는데 그걸로 40만 원 정도 벌어요. 공유 경제는 노년 여성들에게 새로운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빈 방을 단기 임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차 공간을 빌려주거나 쓰지 않는 물건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이지요. 특히 요즘은 소유보다 공유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가 많아지면서 이런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노년 여성 호스트들이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 커뮤니티 비즈니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최순옥 씨, 올해 69세입니다. 최 씨는 평생 바느질을 좋아했습니다. 옷을 만들고 가방을 만들고 인형을 만들었지요. 그런데 혼자 하다 보니 외롭고 수익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네 주민센터에서 마을 기업을 만든다는 공고를 봤어요. 바느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제품을 만들고 파는 거래요.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설명회에 가보니 나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최 씨는 5명의 동네 주민들과 함께 할매 공방이라는 마을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모여 가방, 파우치, 에코백, 인형 등을 만들고 지역 축제나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합니다.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좋아요. 같이 수다 떨면서 일하니 외롭지도 않고 서로 아이디어도 나누고 수익도 더 많아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벌어요. 무엇보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초기 자본이 적게 들고 함께 일하기 때문에 외로움도 해소되며 서로 도우면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전국 곳곳에서 노년 여성들이 모여 만든 마을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반찬 가게, 카페, 공방, 세탁소, 청소업체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요. 4부, 새로운 방법의 장점과 어려움 장점. 첫 번째, 유연한 시간 관리. 이제 많은 노년 여성들이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할 때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시간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아파도 쉴 수 없었고 개인 사정이 있어도 마음대로 휴가를 낼 수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분들은 자신이 일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일을 쉬고 손주를 돌봐야 하는 날은 일정을 잡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자신의 속도에 맞춰 준비하면 됩니다. 급하게 서두를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전엔 아파도 참고 일하러 갔어요. 안 가면 해고당할까 봐요. 그런데 지금은 몸이 안 좋으면 쉬어요. 내 몸을 내가 돌볼 수 있게 됐어요. 장점 두 번째, 존중받는 노동.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바로 존중입니다. 식당이나 마트에서 일할 때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객들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재능 판매 플랫폼에선 좋은 후기를 남겨주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할머니 손맛이 그리웠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라는 댓글을 달아줍니다. 손님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할 때 리뷰에 최고예요 하고 써주실 때 정말 가슴이 벅차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존중은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것을 넘어서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지요. 장점 세 번째, 새로운 배움과 성장. 많은 노년 여성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앱을 사용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어려웠지만 배우고 나니 세상이 넓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도 무서웠어요. 잘못 누르면 어떡하나, 돈이 나가면 어떡하나. 그런데 딸이 하나하나 가르쳐줬어요. 지금은 사진도 찍고 쇼핑몰도 운영하고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는 것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면서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고 서로 응원하고 때로는 만나서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어려움 첫 번째, 디지털 장벽.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디지털 기술입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쉬운 앱 사용이나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 60대, 70대에게는 큰 벽처럼 느껴집니다. 앱을 깔았는데 로그인이 안 돼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사진은 어떻게 올리는지, 가격은 어디에 적는지. 물어볼 사람도 없고 너무 답답해요. 많은 분들이 중도에 포기합니다. 가족에게 물어보면 그것도 못해요? 라는 말을 들을까봐 차마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동영상 강의를 봐도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인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반복적으로 쉬운 말로 설명해주는 교육이지요. 하지만 아직 많은 지역에서는 이런 교육을 받기 어렵습니다. 어려움 두 번째, 불안정한 수입 식당에서 일할 때는 적어도 매달 일정한 급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번 달은 100만 원을 벌었는데 다음 달은 50만 원밖에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주문이 들어올 때는 좋은데 안 들어올 때는 불안해요. 이번 달 월세를 낼 수 있을까? 생활비는 충분할까?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특히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김치나 반찬을 파는 분들은 여름에 주문이 줄고 돌봄 서비스를 하는 분들은 명절 때 일이 끊깁니다. 에어비앤비로 방을 빌려주는 분들은 비수기에 예약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불안정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합니다. 평일에는 돌봄 서비스를 하고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반찬을 팔고 빈 시간에는 재능 판매 플랫폼에서 일거리를 찾습니다. 어려움 세 번째, 사기와 착취. 안타깝게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많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접근해서 가입비를 요구하거나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고액의 강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해서 재택근무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200만 원을 벌 수 있대요. 그런데 먼저 교육비로 50만 원을 내래요. 고민하다가 냈는데 그 후로 연락이 안 돼요. 또한 플랫폼을 통해 일할 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은 했는데 돈을 주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금액을 깎으려 합니다. 손님이 김치를 주문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받고 나서 맛이 없다며 환불을 요구하더라고요. 이미 다 먹었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환불해줬어요. 억울했어요.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제안은 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년층은 이런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오부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변화. 첫 번째, 디지털 교육의 확대. 정부와 지자체는 노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방법, 재능 판매 플랫폼 사용법, 안전한 거래 방법, 사진 찍고 편집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한다길래 갔어요. 그런데 1시간 만에 끝나더라고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하나도 못 배웠어요. 집에 와서 해보려니 기억이 안 나고 여러 번 천천히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노년층과 1대1로 연결되어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노년 친화적 플랫폼 개발. 현재 대부분의 디지털 플랫폼은 젊은 세대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글자가 작고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합니다. 노년층이 사용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노년층을 위한 친화적인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큰 글자, 간단한 메뉴, 친절한 안내, 천천히 진행되는 과정, 이런 요소들이 갖춰진 플랫폼이 더 많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돋보기를 쓰고 봐도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메뉴도 너무 많고 영어로 써 있는 것도 많고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한 앱이 있으면 좋겠어요. 일부 기업에서는 이미 시니어 모드를 제공하는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글자를 크게 하고 메뉴를 단순화하고 음성 안내를 추가한 버전이지요. 이런 시도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세 번째, 법적 보호장치 마련.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와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노년 사용자를 보호할 의무를 갖도록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쉽게 신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줘도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요. 경찰서에 가야 하나, 노동청에 가야 하나,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냥 포기해요. 또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보장, 산업재해 보상, 불합리한 계약 방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커뮤니티 지원 확대. 노년 여성들이 함께 모여 일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마을 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의 형태로 노년층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혼자 일하면 외롭고 힘들어요. 같이 일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서로 도와주고 힘들 때 의지하고, 그런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부는 이런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위한 초기 자금 지원, 공간 제공, 멘토링, 마케팅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인식 개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노인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사람들이 나이 들었다고 무시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도 평생 일해왔고 많은 경험이 있어요. 단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조금 느릴 뿐이에요. 미디어에서도 노년층을 긍정적으로 그려내야 합니다.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약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주체로 보여줘야 합니다. 6부,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성공 사례 1. 할머니의 요리 클래스. 서울 마포구에 사는 황금순 씨. 올해 72세입니다. 황 씨는 평생 요리를 해왔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손주들을 돌보면서 매일 부엌에 섰지요. 그런데 자녀들이 독립하고 손주들이 크면서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니 우울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손주가 할머니 요리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황 씨는 지역 문화센터에 제안했습니다. 전통 음식을 가르치는 강좌를 열고 싶다고요. 문화센터에서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손맛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수업에 10명이 왔어요. 젊은 주부들이었어요. 김치 담그는 법, 된장 담그는 법, 전통 떡 만드는 법을 가르쳤어요. 다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지금은 한 달에 4번 수업하고 한 번에 70만 원을 받아요. 황 씨의 수업은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클래스도 진행합니다. 줌으로 수업하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전자책으로 레시피를 판매합니다.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이 넘습니다. 돈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선생님하고 부를 때 제 요리를 배워서 가족들이 맛있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행복해요.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공 사례 2. 함께 만드는 마을 카페. 부산 해운대에 사는 6명의 60대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동네 모임에서 만났어요.
이야기하다 보니 모두 같은 고민이 있더라고요. 일하고 싶은데 받아주는 곳이 없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카페를 만들자고요. 협동조합 형태로 우리들의 카페를 열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초기 자본을 마련하고 동네에 작은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손님이 올까? 그런데 막상 열어보니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와주더라고요. 커피도 맛있고 분위기도 따뜻하고 할머니들이 친절하다고요. 이 카페는 단순한 카페가 아닙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이자 젊은 엄마들의 휴식처이자 청소년들의 공부방입니다. 조합원들은 하루 4시간씩 돌아가며 일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서로 도우면서 일합니다. 한 달에 각자 80만 원씩 가져가요. 많지는 않지만 충분해요. 무엇보다 매일 만날 사람이 있고 할 일이 있고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이제는 이 카페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됐어요. 성공 사례 3. 디지털로 세상과 연결되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이영숙 씨. 올해 68세입니다. 이 씨는 평생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뜨개질, 자수, 규방공예, 무엇이든 잘 만들었지요. 하지만 이런 재능을 취미로만 즐겼습니다. 작년에 딸이 인스타그램을 가르쳐줬어요. 처음에는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만든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좋아요가 100개, 200개. 신기했어요. 이 씨는 용기를 내서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할머니의 손뜨개라는 이름으로요. 모자, 목도리, 가방, 인형,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든 작품을 올렸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 정말 기뻤어요. 낯선 사람이 내 작품을 사다니. 정성껏 만들어서 포장하고 손편지도 함께 넣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리뷰에 너무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고 써주시더라고요. 이제 이 씨의 월 매출은 150만 원입니다. 주문이 밀려서 한 달 대기가 보통입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할머니 감성, 정성이 느껴지는 수제품이라며 열광합니다. 60살 가까운 나이에 인터넷 쇼핑몰을 한다고 하면 다들 놀라요. 하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마무리. 존엄한 노후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0대, 70대 여성들은 더 이상 도움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식당 일을 그만두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재능을 판매하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함께 모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닙니다. 디지털 기술을 배워야 하고 불안정한 수입을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존엄 때문입니다.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진실입니다. 노인은 단순히 부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노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단순한 스마트폰 사용법을 넘어서 실제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둘째, 노년 친화적인 플랫폼을 개발해야 합니다. 큰 글자, 간단한 메뉴, 친절한 안내, 노년층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셋째,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기와 착취로부터 노년 노동자를 보호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커뮤니티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노년층이 함께 모여 일할 수 있는 협동조합,
마을 기업, 소셜 벤처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노인을 약자가 아닌 주체로, 부양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파트너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이루어질 때 60대와 70대 여성들은 더욱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를 스스로 채워가고 존엄을 지키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대, 70대 여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가치 있고 능력 있고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배우려는 마음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할머니, 이웃 어르신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분들의 도전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격려가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